아침에 잠에서 딱 깼을 때 그 스마트폰 알림창에 작게 뜬 은행 앱 메시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 네. 정말 기분 좋은 순간이죠. 네, 나는 그저 쿨쿨 잠만 잤을 뿐인데 내 계좌에 현금이 조용히 딱 입금되어 있는 그 마법 같은 순간 말입니다. 맞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이 짜릿한 경험을 보통 배당금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배당금이죠. 제 생각에 배당금은 매일 아침마다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와도 같은 것 같아요. 황금알 낳는 거위.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 중에서도 이번 5월에 당장 주목해야 할 강력한 배당주 세 가지를 아주 깊이 있게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기업들이 아주 흥미롭죠. 네, 바로 홈디포, 펩시코, 그리고 스타벅스인데요. 이 세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랑 재무 상태를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과연 이들이 지금처럼 물가도 높고 경제가 불안한 막 거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주주들에게 흔들림 없이 현금을 쥐어줄 수 있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는 거죠.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이 세 기업의 분석 내용을 보면요. 이들은 단순히 매달 배당금 입금해주는 회사, 이런 타이틀을 훌쩍 넘어서거든요. 아, 단순한 배당주가 아니다. 네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기업들이 임의 소비재나 필수 소비재 같은 각자의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굳건하게 방어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주와 이익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독점적 해자를 어떻게 구축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독점적 해자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배당 투자하실 때 막 당장 눈에 보이는 현재 배당 수익률 숫자, 거기에만 확 꽂히시잖아요. 사실 저도 앱 켜면 제일 먼저 그 퍼센트 숫자부터 보거든요. 다들 그러시죠. 하지만 그 배당금을 올해, 내년, 그리고 10년 뒤에도 계속 줄 수 있는지 파악하려면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이랑 현금 창출 능력을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배당 투자의 첫걸음인 거고요. 맞습니다. 배당 투자의 핵심이죠. 기본은 결국 안정성이니까요. 회사가 흔들리면 배당금은 제일 먼저 끊기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가차없죠.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기업은 현재의 이 거시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이랑 안정성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바로 홈디포인데요. 아, 홈디포. 지금 환경이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출 금리가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익숙해졌던 수준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 여파로 주택 시장은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고요.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지를 않아요. 네, 이사 자체를 안 하죠. 그런데 데이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주가는 317달러 45센트로 한 1.61% 하락한 상태긴 한데요. 이 회사가 지난 3월에 무려 156분기 연속으로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와, 156분기면 계산해보면 무려 39년입니다. 39년이요? 네, 1980년대 중반부터 단 한 번의 분기도 거르지 않고 주주들한테 현금을 줬다는 뜻이에요. 와, 대박이네요. 그동안 닷컴 버블도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최근 팬데믹까지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배당을 멈추지 않은 거죠. 정말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홈디포는 현재 연간 주당 9.32달러를 지급하고 있고요. 선행 배당 수익률이 2.9%에 달합니다. 네, 2.9%죠. 아, 여기서 우리 잠깐 선행 배당 수익률이라는 개념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주식 앱 켜면 그냥 수익률이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과거 1년 동안 지급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선행 배당 수익률은 회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지급할 예상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비율입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받을 예상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투자자가 앞으로 1년 동안 이 주식을 딱 들고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죠. 홈디포의 2.9%라는 수치는 지금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에 비하면 약 3배에 가까운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와, 평균의 3배라니 확 와닿네요. 게다가 제가 이 분석에서 더 놀랐던 건 바로 배당 성향 지표입니다. 아, 페이아웃 레이시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지난 1년 기준으로 후행 이익의 64%,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의 72%만을 배당으로 지급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배당을 주고도 회사 곳간에 돈이 넉넉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완벽하게 정확합니다. 잉여현금 흐름, 그러니까 프리 캐시플로우라는 건 회사가 물건 팔아서 번 돈에서 매장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고 진열대 고치고 이런 필수적인 자본 지출을 다 빼고 나서 순수하게 금고에 남는 현금을 말하거든요. 진짜 순수한 여윳돈이네요. 그렇죠. 홈디포는 이 순수한 여윳돈 중에서 72%만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28%는 비상금이나 재투자 목적으로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당을 감당할 실탄이 아주 넉넉하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죠. 아, 그렇군요. 실적을 보더라도 2025년 4분기에 5분기 연속 동일 매장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요. 비교 매출은 0.3% 증가했습니다. 잠깐만요. 바로 그 부분에서 제가 완전 강한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네, 어떤 거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금 사람들이 높은 금리 때문에 이사도 안 가고 대출이자 갚느라 바빠서 집도 새로 안 고치잖아요. 네, 맞아요. 지갑을 닫았죠. 제 주변만 봐도 셀프 인테리어는커녕 막 페인트 한 통 사는 것도 덜덜 떨면서 주저하는데 이렇게 일반 소비자들의 지갑이 꽉 닫혔는데 대체 어떻게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참 모순처럼 보이죠. 근데 바로 그 지점이 홈디포가 가진 영리한 생존 전략이자 성장 동력입니다. 생존 전략이요? 네,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해서 홈디포 성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의 타겟이 더 이상 주말에 망치드는 일반 소비자, 즉 DIY 고객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일반 소비자를 포기한 건가요? 포기라기보다는 타겟을 확장한 거죠. 홈디포 경영진은 이 위기 상황에서 시선을 돌려서 전문 시공업자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추산으로는 이 전문 고객 비즈니스가 무려 7천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개인이 아니라 아예 집수리를 업으로 삼는 그 프로 업자들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높고 이사가 줄어든다는 건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더 오래오래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사를 못 가니까요. 네. 근데 집이 노후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배관이 터지거나 지붕이 새거나 하는 대규모 수리가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마련이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건 개인이 못 고치죠. 빙고! 일반 소비자들은 홈디포 와서 전구 몇 개 못한 상자 사가지만 그런 대규모 수리를 도맡는 전문 시공업자들은 한 번에 엄청난 규모의 목재, 시멘트, 배관 자재를 정기적으로 싹 쓸어 갑니다. 매출 단위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홈디포는 이 B2B 전문 시공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아주 공격적이고 치밀하게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막 SRS 디스트리뷰션, GMS 같은 전문 자재 공급망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했거든요. 아, 공급망 회사를 아예 샀군요. 네,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잠재적 시장 규모를 단숨에 1천억 달러나 더 확장했어요. 이건 단순히 딴 회사를 샀다는 게 아니라 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특수 자재를 가장 빠르게 쏠 수 있는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를 통째로 흡수했다는 뜻입니다. 스케일이 다르네요. 거기다 영업인력 대거 확충하고요. 현금 부족한 업자들을 위해서 외상거래 한도도 확 늘려주고 시스템까지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업자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를 대량 주문하고 새벽에 떡하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생태계를 만들어준 거죠. 와, 156분기 연속 배당이라는 숫자가 진짜 그냥 나온 게 아니군요.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타겟을 발굴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회복력이 돋보입니다. 네, 대단하죠. 자, 그럼 이렇게 밖으로 막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생존 방식을 보여주는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대신 철저하게 안으로 확 파고들어서 아주 극한의 비용 통제와 효율성을 뽑아내며 배당 역사를 써내려가는 기업입니다. 바로 펩시코인데요. 아, 펩시코. 음료와 스낵의 제왕이죠. 네, 오늘 기준 주가는 154달러 62센트로 1.07% 하락하긴 했는데 여기 배당 기록도 홈디포 못지않게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54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왔습니다. 54년이요? 와. 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오든 오일 쇼크가 터지든 매년 한 번도 안 쉬고 주주들 월급을 올려준 셈이죠. 연간 배당금은 5.69달러고요. 선행 배당 수익률이 3.7%에 이릅니다. 수익률도 훌륭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숫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익의 89%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의 87%를 주주들에게 지급했어요.
아까 홈디포가 60에서 70%대였던 거랑 비교하면 배당 성향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통 89%라는 이 높은 수치를 딱 보면 배당 투자자들은 덜컥 겁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번 돈을 거의 다 주는 거잖아요. 네, 번 돈의 구할을 저버리면 회사가 새 공장을 짓거나 신제품 개발할 돈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니까요. 보통은 배당 성향이 낮아야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져도 배당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는 맷집이 생기거든요. 네네. 하지만 펩시코 상황을 보면 이 숫자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다르게 해석한다고요? 어떤 점에서요? 펩시코의 최근 1분기 실적을 보면요. 환율 변동이나 기업 인수 합병 효과를 뺀 순수 비즈니스 성장세, 즉 유기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오, 성장을 했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핵심 주당 순이익, 코어 EPS가 고정 환율 기준으로 5%나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EPS가 5% 상승이요? 네, 즉 이익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계속 늘려나가더라도 나중에는 이 분모인 이익이 훌쩍 커져서 89%라는 이 높은 비율이 자연스럽게 쑥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도리토스, 치토스, 게토레이 같은 브랜드들이 최근 12개월 동안 무려 950억 달러 수익을 냈거든요. 와, 950억 달러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펩시코가 도대체 어떻게 그 핵심 주당 순이익을 5%나 끌어올렸느냐 하는 그 방법론입니다. 아, 그 방법이 기가 막히죠. 네, 자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막 마른 수건도 다시 짜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물가 오를 때는 감자나 옥수수 가격도 오르고 배송트럭 기름값도 폭등하잖아요. 엄청나게 오르죠. 그런데 펩시코는 물류랑 공급망 코스트를 1원 단위까지 줄이려고 무려 최첨단 인공지능 AI를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넷플릭스 보면서 무심코 막 집어먹는 치토스 한 봉지 뒤에 이렇게 치열하고 고도화된 첨단 작업이 숨어 있다니 진짜 놀랍지 않나요? 진짜 놀랍죠. 펩시코를 그냥 감자칩이랑 콜라 파는 회사로만 생각하면 완전 오산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고도화된 테크 기업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요. A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용을 줄이는 건가요? 메커니즘을 볼까요? 펩시코는 전 세계에 수만 대의 배송 트럭을 굴립니다. AI 알고리즘이 실시간 교통 상황, 날씨, 심지어 도로 경사도까지 싹 다 계산해서 연료 소비가 가장 적은 최적의 이동 경로를 초단위로 갱신해서 기사한테 딱 보내줍니다. 기름값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거죠. 와, 도로 경사도까지요? 그럼 트럭 이동 경로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생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수십 년간 축적된 판매 데이터를 쫙 돌려서 예를 들어 특정 지역 편의점에서 이번 주말에 도리토스가 정확히 몇 봉지 팔릴지 예측해냅니다. 와, 편의점 단위로요? 네, 그걸 바탕으로 공장에서는 딱 필요한 만큼만 과자를 찍어내는 거죠. 창고에 재고로 쌓여서 유통기한 지나 폐기되는 양을 극단적으로 최소화하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트럭 한 대당 아끼는 기름값이나 폐기되는 과자 한 봉지 비용은 아주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펩시코처럼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개를 파는 거대한 규모에서는 이 1원 단위 효율화가 쫙 모여서 수억 달러의 영업이익 증가, 즉 마진 방어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와, 그게 인력 감축이나 공장 폐쇄 같은 뼈를 깎는 노력이랑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극한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역풍을 첨단 기술로 흡수해버린 셈이네요. 이게 바로 위기에 강한 54년 연속 배당주의 진정한 내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홈디포나 펩시코는 아주 굳건하고 안정적인 그야말로 배당 투자의 철옹성 같은 곳들이었는데요. 든든한 형님들이죠.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아주 흥미롭고 극적인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에 찍혀있는 숫자는 다소 막 공포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강력한 리더십 교체로 반등을 노리는 이른바 턴어라운드 배당주의 세계입니다. 아, 올 것이 왔네요. 네, 바로 전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든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입니다. 오늘 기준 주가는 104달러 93센트로 0.64% 상승했고요. 배당 기록을 보면 64분기 연속으로 꾸준히 배당금을 주고는 있습니다. 분기별로 0.62달러씩 선행 수익률은 2.4%고요. 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수치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이 회사가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의
무려 187%를 배당으로 지급했어요. 잉여 현금 흐름의 102%고요. 네, 187%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 이 숫자 처음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비유하자면 직장인이 한 달 월급 100만 원 버는데 가족들 생활비로 187만 원 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죠. 모자란 돈은 비상금 털거나 마이너스 통장 빚내서 메꾸고 있는 건데 이러다 회사 기둥뿌리가 뽑히거나 당장 다음 분기 배당금 반토막 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폭탄 돌리기처럼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와,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지적이십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187%라는 수치는 시장에 울리는 아주 시끄러운 경보음이 맞습니다. 만약 스타벅스 비즈니스가 계속 악화되는 추세라면 조만간 배당금 삭감이라는 뼈아픈 조치를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당장 깎여도 이상하지 않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하실 때는 재무제표라는 현재의 스냅샷 한 장만 딱 볼 게 아니라 기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미래의 영화를 재생해 보셔야 합니다. 미래의 영화요? 네, 이 187%라는 기형적인 수치는요, 스타벅스가 최근 몇 년 동안 겪었던 극심한 매출 부진이랑 이익 감소 여파가 장부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발생한 과거의 잔해 같은 거거든요. 아, 이익의 규모, 즉 분모 자체가 확 쪼그라든 상태에서 옛날에 주던 배당금을 똑같이 주려다 보니까 비율이 미친 듯이 치솟은 거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마치 집 지붕 무너져서 수리비로 목돈 나갔는데 평소 먹던 식비는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번 달 가계부가 확 적자로 돌아선 것처럼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너진 지붕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 아예 튼튼한 새 집을 짓기 위해서 스타벅스가 강력한 처방을 내렸어요. 오, 어떤 처방이죠? 바로 리더십 전면 교체입니다. 이 턴어라운드 스토리 중심에 새롭게 수장으로 온 브라이언 니콜 CEO가 있습니다. 아, 치폴레 CEO셨던 분. 그 무너져가던 레스토랑 브랜드 완벽하게 부활시켰던 그 전설적인 인물 맞죠?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스타벅스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단기간에 나오는 초기 결과들이 엄청 고무적이거든요.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브라이언 니콜의 전략은 막 신메뉴나 화려한 프라푸치노 몇 개 더 내놓는 얄팍한 마케팅이 아니에요. 그의 목표는 철저하게 매장과 고객 경험의 본질을 복구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본질 복구요? 네, 스타벅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메뉴가 너무 복잡하고 모바일 주문이 폭주해서 직원들은 뻗어버리고 고객은 커피 한 잔 받으려고 한대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이렌 오더 해놓고 막 30분 기다린 적 있어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브라이언 니콜은 매장 직원 인력 배치를 최적화하고 복잡한 음료 제조 과정을 싹 단순화하는 사이렌 시스템 같은 데다 기술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아, 직원이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준 거군요. 그렇죠. 매장 운영의 마찰력을 싹 줄여서 바리스타는 커피에만 집중하고 고객은 매장 들어와서 기분 좋게 딱 커피 받고 나가는 그 본질적인 경험을 매끄럽게 만드는 데 돈을 쓴 겁니다. 와, 고객 경험을 본질적으로 개선했다. 근데 그 성과가 진짜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나요? 놀랍게도 벌써 1분기 실적에서 반등 징후가 보입니다. 조정 EPS가 전년 동기 대비 22%나 급증했고요. 전 세계 동일 매장 매출은 6% 올랐습니다. 22%나요? 네, 특히 상위 10개 해외 시장 모두에서 동일 매장 매출이 동반 성장했거든요. 매장이 부드럽게 돌아가니까 떠났던 고객들 발걸음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야, 대단하네요. 경영진도 확신을 얻어서 올해 조정 EPS 전망치를 2.25달러에서 2.45달러 사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월가 애널리스트들 장기 전망인데요. 2027 회계연도에는 EPS가 3.01달러, 2028년에는 무려 3.68달러까지 가파르게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아, 여기서 갑자기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어떤 퍼즐이요? 만약 이 브라이언 니콜의 턴어라운드 전략이 계획대로 쫙 진행돼서 2028년에 주당 순이익이 3.68달러까지 극적으로 성장한다면 배당금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심지어 살짝 올려준다고 쳐도 수익이라는 분모가 엄청 커지잖아요. 네, 커지죠. 그러면 그 공포스러웠던 187%라는 배당 성향 비율이 순식간에 50%, 60%대에 아주 건강하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똑 떨어지게 되는군요. 와, 바로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현재 187%는 영원히 고정된 게 아니라 바닥치고 올라가는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당장 숫자가 주는 공포를 이겨내고 턴어라운드 성공 가능성에 베팅할 수 있다면 지금이 훌륭한 브랜드 가치를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저평가된 배당주 기회라는 겁니다. 와, 187%라는 기형적인 숫자 이면에 이런 아주 다이나믹한 턴어라운드 드라마가 숨어 있을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재미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색깔을 가진 강력한 배당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해부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살짝 해볼까요? 네, 해보시죠. 먼저 최악의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도 일반 소비자를 넘어서 그 거대한 B2B 시공업자 시장을 개척하며 이익을 방어해낸 회복력의 아이콘 홈디포가 있었고요. 든든한 녀석이죠. 두 번째로 무서운 인플레이션 파도를 최첨단 AI 물류 최적화랑 지독한 비용 통제로 넘어서면서 54년 연속 배당 인상이라는 금자탑을 지켜내는 효율성 끝판왕 펩시코를 봤습니다. 네, 테크 기업 같은 펩시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7%라는 좀 식은땀 흐르는 배당 성향의 공포를 이겨내고 전설적인 리더 브라이언 니콜 지휘 아래 극적인 수익 성장을 이루며 반등을 꿈꾸는 턴어라운드 기대주 스타벅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하는 원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원칙인가요? 훌륭한 배당 투자는 단순히 스마트폰 앱 켜서 필터 돌리고 이 주식 수익률 몇 %인가 이것만 따지는 표면적인 게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진실은 늘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거든요. 수면 아래예요? 네, 그 회사가 번 피 같은 돈에서 정확히 몇 %를 배당으로 주고 있는지 배당 성향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배당을 내년, 내후년에도 흔들림 없이 줄 수 있는 생존 전략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홈디포의 확장성, 펩시코의 정밀함, 스타벅스의 결단력처럼 말이죠. 숫자 뒤에 숨겨진 기업의 펀더멘탈과 전략의 그 Y를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야말로 이 험난한 시장에서 여러분 자산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숫자 이면의 스토리와 비판적 사고. 아, 정말 뼈 때리는 조언이네요. 오늘 이 세 기업 깊은 곳까지 파헤쳐 보니까 배당 투자가 그냥 가만히 이자 받는 지루한 투자가 아니라 얼마나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세계인지 확실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살아 숨쉬는 생물 같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 딥다이브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발칙한 생각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 어떤 생각이죠? 만약 이렇게 훌륭하고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자신들이 피땀 흘려 번 막대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꼬박꼬박 현금으로 다 나눠준다면 말입니다.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같은 테크 기업들처럼 그 돈을 100% 다시 비즈니스에 확 쏟아부어서 세상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파괴적 혁신을 창조해낼 기회는 스스로 뻥 차버리는 건 아닐까요? 아, 배당이냐 재투자냐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질문이네요. 당장 이번 달 내 계좌에 꽂혀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확실한 현금, 즉 매일 아침 황금알 낳아주는 거위를 소중히 품고 키울 것인가? 아니면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달콤한 배당은 없어도 그 황금알을 모조리 다시 부화시켜서 내일의 세상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거위떼를 만들 미친 혁신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고민되네요. 오늘 우리 주머니에 꽂히는 현금과 내일을 바꿀 거대한 혁신을 위한 재투자 사이에서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거위에게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깊이 한번 고민해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